고칠 수 있는 걸 받고 고치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의 청각과 나의 언어가 감각의 핏이 안 맞는 거예요. 절대 친절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게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기술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민감한 감정들이 있어요. 이제 뭐 영어로 표현하기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그다음에 이제 영어에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제 또 상당히 한국 사람들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섭섭하다. 섭섭하다 같은 거는 이제 영어 사전으로 찾으면 disappointed라고 보통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back translation 한다고 하죠. disappointed 한국말로 바꾸면 다시 뭐가 되나요? 실망하다가 되죠.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섭섭하다와 실망하다가 훨씬 다르죠. 섭섭하다가 훨씬 더 뭐가 많이 들어가 있죠. 십전 대보탕 같은 거예요. 외국 연구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이 섭섭하다는 진짜 일단 두 사람이 오래 만났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대. 그렇지. 두 번째, 근데 이 또 두 사람 간에 이게 있어야 또 이 섭섭하다가 성립이 된대요. 뭔데? JUNG, 정도 참 외국어로 표현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정을 러브와 라이크 사이 어디에 처음에 이제 외국 연구자들이 한번 더 봤더니 반대말 패턴이 안 맞더라는 거예요. 러브와 라이크의 반대말이 hate, dislike, 싫어하다, 미워하다인데 이게 정이 되게 웃기게도 고운정, 미운정이 있어. 뭐야 이거? 무슨 감정이 있다위야. 네. sad도 일부 들어가 있고 angry도 일부 들어가 있고 막. 근데 더 놀라운 건 시원섭섭하다도 있더라 니들은 막 이러면서 이제 뭐야 도대체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요 굉장히 감정 체계가 복잡해요. 이건 아주 객관적인 연구를 통해서도 많이 증명됐고요. 심지어 그 캐나다 캘거리 대학의 이기범 교수님은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주셨지만 아주 뭐 강연 때도 많이 얘기하시죠. 한국 남성이 노르웨이 여성보다 감정이 복잡해요. 예, 참 미묘해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미묘하다라는 게 좋은 말로 해서 그렇지 나쁜 말로 하면 꼬여 있다는 거예요. 꼬여 있다는 거, 그렇죠? 이 꼬여 있다라는 거 하는 감정이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명확한 감정들, sad, angry, 막 happy 뭐 이런 감정이 아니라 되게 미묘한 보세요, 막 섭섭하다, 뭐 그다음에 시원섭섭하다, 뭐 한정 이런 게 되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관계돼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꼽는 게 삐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 표준어는 삐치다거든요. 삐치다인데, 이게 지금 저게 angry가 아니죠, 그렇죠? 예, sad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막 disgust, 혐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뭐지 도대체? 근데 야, 재밌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야, 좋아? 이게 뭐야? 삐지는 거예요. 삐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지는 거예요. 토라지는 거. 네. 이게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많이 그래 영어로 우리는 삐치는 게 아주 일상 감정이죠. 근데 삐치다 영어로 뭐예요? 잘 안 떠오르죠. 그러니까 영어에서 주로 쓰이는 감정어로 우리가 잘 안 배웠는데 되게 재밌는 건 제가 한번 이제 한국어와 영어를 둘 다 모국어처럼 할 수 있는 이런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미국에서 태어난 교포들이죠. 한국어 아주 잘하는 교포들.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걸 바이링구얼이라고 하는데 바이링구얼이 이제 두 개의 모국어를 쓸 수 있는 친구들인데 양쪽 다 너무 잘한다는 거죠. 이 친구들이랑은 이제 한국의 인턴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교환학생으로 왔을 때 야, 메리 너 어제 삐쳤지? 교수님 어제 저 삐친 거 티났어요? 또 완전히 딱 봤더니 삐쳤더만. 티나는구나. 제가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래도 삐치는 일이 있으니까 좀 그럴 땐 얘기해. 알겠습니다. 이게 대화가 되죠. 근데 그런 외국에서 온 한국어를 딱 모국어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학생들한테 삐쳤다를 영어로 써봐라고 하면 다 각기 다른 단어를 써요. 약간 외국에서는 이게 저빈도 단어인 거예요. 우리가 더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이게 외국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드러나는 일입니다. 나는 웃음기를 데리고 얘기하는데 화를 내든가, 그쵸? 슬퍼하든가 뭐 해야 되는데 뭐 재밌냐? 뭐 이러고 나오는 거. 실제로 그런데 삐쳤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앵글이랑 일단 화났다와 다 같이 다루면 한국에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난 감정은요. 일단은 분리하겠다는 감정이에요. 화난 남편은 자기 부인을 밀어냅니다. 저리 가! 오지 마! 너랑 얘기하기 싫어! 근데 이제 삐친 남편은 부인을 절대 밀어내지 않고 오히려 그 부인주의를 맴돌아요.
계속 맴돌아. 그러면서 야 오늘 화장이 왜 이래? 화장이 잘 돼 있으면 오늘 어디 나가냐?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잘 대해주면 뭐 나한테 숨 캥기는 거 있지. 그죠. 못 대해주면 네가 그렇지 막 이러면서 뭘 해도 그렇죠. 예.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참, 또 삐쳤다 옆에 또 전개 과정이 맞듣지 않다와 또 빈정상하다 또 뭐 참 종류도 많아. 그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중요한 건 화났다라고 하는 건 밀어내는 분리의 감정인데 삐쳤다라고 하는 건 아니 잠깐 너 옆에 계속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네 죄송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나 무시하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분리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화를 낸다라는 거는 좀 다르게 표시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내 옆에 좀 더 머물러 달라는 거예요. 네. 일단은 되게 역설적이죠. 근데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화난 상대방한테는 선수 교체를 빨리 해라. 제가 보통 얘기를 해요. 죄송합니다. 저는 빠지고 다른 사람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실제로 학교에서도요. 왜 화난 학부모님들을 대할 때는 그 선생님 말고 다른 선생님이 대해드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좀 진정될 만한 여지가 생기죠. 근데 이렇게 삐친 학부모님들한테 그 선생님, 그럼 다른 선생님이랑 얘기하시죠 했더니 이젠 나 무시하시는 거예요.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흔쾌히 포기하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라. 이것보다는 조금 더 들어주시는 게 좋긴 해요. 네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한국 사람의 이 삐친다라고 하는 감정, 토라진다라고 하는 감정, 빈정상하다라고 하는 이런 수많은 감정들의 핵심에는 뭐냐? 나는 그리 단순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복잡하고 그 다음에 그 소위 말하는 꼬여 있는 걸 어느 정도는 알아요. 네. 미묘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런 말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건 외국 연구자들이 연구가 아니라 그냥 한국 심리학자인 저를 대할 때 외국 심리학자들이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니까 참 우리 경일 진짜 대하기 어려울 때 있어. 의외로. 언젠데 걔 감정을 한 방에 맞힐 때야. 보통 내가 좋아하고 있으면요. 외국에서는 you are very happy. 그러면 I'm very happy. 약간 이런 식으로 내 감정을 그대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너 나 좋은 거 알고 나 행복한 거 알고 그러니까 좋아. 굉장히 약간 스트레이트포워드하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내 감정을 너무 쉽게 맞추면 그것도 싫어해요. 네. 비꼬는 것 같아요. 실제로 비꼴 때 쓰기도 해요. 친구가 막 좋은 일이 있는데 옆에서 그렇게 좋아? 기분이 나빠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미묘하고 복잡한 대화인데 일반적으로 복잡한 사람일수록 내 감정을 쉽게 알아차리거나 내 사정을 쉽게 알아차린다는 느낌만으로도 이제 삐치는 거죠. 토라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얼마나 힘드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분 나빠요. 그렇죠? 이런 말이 좀 필요해요.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가늠할 수도 없지만 이 말이 좀 더 예의 바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고객님의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더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접근 방법 중에 중요한 건 제가 어찌 고객님의 어려움을 다 알겠습니까? 이런 걸로 겪는 불편함을 제가 다 상상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풀어보려면 이런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탠스가 더 좋기는 합니다. 네.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이 나를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관찰되고 있고 난 파악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당신보다 그렇기 때문에 못한 존재라는 암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를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시간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일이 전개되고 할 때 중간에 결국 삐치는 데가 결국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알아도 모른 척 하라는 거. 그렇죠? 다 알아도 완전히 아는 건 아니라고 하는 척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해서 웃음기를 담아서 응대했더니 이걸 바꿔볼까요? 무슨 얘기냐? 위로를 담아서 응대했더니 똑같죠. 슬슬 비웃는 거냐고 얘기를 하는 거냐. 그렇죠? 어줍지 않은 위로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고 아주 명쾌하고 직선적인 감정들을 주고받는 문화와 달리 이렇게 미묘하고 복잡한 감정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이런 감정을 보일 때마다 흔쾌한 결정보다는 해결한다기보다는 관리한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됩니다. 관리와 해결은 다르죠. 뭐예요? 해결은 그 문제를 다시 안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관리한다는 건 뭐예요? 이 문제는 만성적이니 이 문제는 결국은 계속 안고 가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 계속해서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해결적인 입장보다는 잘 관리하겠다라는 입장. 이런 것들이 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명확한 해결이나 아니면 내가 솔루션을 다 알고 있어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기능적인 언어를 조금 배제하시고요. 조금 관리적인 언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관리하다라고 하는 언어는 뭐냐? 그 사람에게 객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ABC들을 다 알려주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심지어 내 감정을 무시했다는 생각으로 또 두 번째로 또 삐치기도 하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것 때문에 내가 다 상상을 할 수 없지만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다. 뭐뭐 할 것 같다라는 표현. 자신감 있고 명확하고 그 다음에 해결적인 언어를 조금 빼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이제 느끼는 감정이 그래도 내 생각을 이 친구가 조금은 이해를 하는군. 이런 느낌을 지향하시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되게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가 어디 사이겠어요? 부부관계예요. 부부 사이에서 제가 제 아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오늘 날씨 너무 더워서 힘들었어. 제가 해결의 언어를 합니다. 에어컨 사? 연비 좋은 거? 그러니까 절전 잘 되는 거? 그게 아니라 오늘 너무 더웠다고. 그러니까 에어컨 사냐는 얘기야. 그럼 선풍기로 바꿔? 아니 내가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되게 덥고 힘들었구나. 여기 또 하나 단서가 뭐예요? 그걸 내가 잘 알지가 아니라 내가 여자는 아니라서 그리고 아이를 낳아본 주부는 아니라서 다는 몰라도 그래도 오늘 많이 힘들었겠네. 요 정도가 딱 적당한 관리의 언어라는 거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